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금 전에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방금 헤어졌는데 다시 네, 만났습니다. CPI 발표돼서 예. 여러분들께 꼭 또 말씀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네, 사실 그 CPI가 이번에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네, 헤어지면서 별 이슈가 안 되면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그렇지 보니까 않습니다. 급락 중인데, 음, 예, 교수님 그러면은 좀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9월 CPI가 미국 9월 CPI죠. 발표가 됐는데 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총평은 예상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만 그 상회한 수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회했지만 큰 폭으로 상회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지난달에도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음. 이번에도 역시 다른 것보다도 근원 물가 상승률이 너무 심각해서 어, 그래서 지금 아마도 미국 주식도 안 좋을 거고 우리나라 주식도 덩달아서 내일 아침 안 좋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음. 제 총평이고요. 오늘 낮에 제가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했는데 그 화장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웅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 이 책장 뒤로 하고 얘기 나누고 즉시 분석해 주는 게 너무 좋다고 해서 그래서 또 마음이 자극돼서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댓글 남겨주실 겁니다. 네. 네. 그 웅달님 채널과 제 채널에 동시에 남겨주세요. 우리 듣고 계시죠? 네. 네. 그 교수님 이게 보니까 장이 좀 마감될 때쯤에는 또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보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네.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근원 물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네.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게 오늘 이야기 중에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우리 헤어지고 나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역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치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캡처하다가 이 자료에 옮겼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 교환 보시는 것처럼 이번 물가 상승률은 8.2%입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어림잡아 보시라고 여기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 그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는 460여 가지니까 어, 부문이 열어 가지고 여러분의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소비 품목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오이, 배추, 양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460여 가지 품목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푸드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겠고요. 또 그 중에 에너지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460여 가지 품목 중에 푸드 카테고리 안에 드는 품목들, 에너지 카테고리 안에 드는 품목들은 어제 오늘 달라지죠. 이게 왜냐하면 원자재 성격이라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품목 중에 원자재는 어제 오늘 계속 바뀌어요. 그죠? 네. 근데 원자재가 아닌 제조 품목. 원자재는 소위 말해서 자연에서 바로 가져온 거죠. 1차 상품. 근데 자연에서 바로 가져온 걸 가공하면 2차 상품, 제조 품목이 되죠. 쉽게 말하면 딸기 가격은 어제 오늘 바뀔 수 있지만 딸기 잼 가격은 어제 오늘 안 바뀐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식료품 가격들이 1차 상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국제 유가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 성격에 물론 우리가 매일 구리를 사진 않잖아요. 매일 리튬 사지 않고 철 사지 않잖아요. 그 광물을 제조한 무언가를 사는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덜 우리는 느끼는데 3대 원자재 중에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 이 두 가지가 자주 급등나가는 품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8.2% 상승세를
가장 많이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입니다. 어. 에너지가 20%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 일인 거예요. 에너지 가격. 그리고 food. 이게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를 뜻하는 표현인 거죠. 그죠? 식량 가격도 11.2%나 상승했으니까. 근데 근원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이렇게 자주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품목만 보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죠.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그러니까 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가격 등락률. 그게 근원 물가 상승률인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급등락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 물가 변동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홍수 나거나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도 민감하잖아요. 그런 일시적인 공급 충격 같은 영향 요인을 제외한 추세적인 변화를 보는데 참조하는 게 근원 물가 상승률이에요. 추세적인 변화. 다른 말로 기조적인 흐름이 어제 오늘 급등락하는 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나 안 잡혔나. 그것이 바로 근원 물가 상승률인데 그게 6.6%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 제가 방금 전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난달에도 이번 9월 CPI 발표잖아요. 8월 CPI 발표할 때도 물가 상승세가 그나마 주춤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주춤해 오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겠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기조적으로 물가를 못 잡고 있구나. 지금 에너지 문제가 아니구나. 음. 식량 문제가 아니구나.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근원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이번 9월 CPI 발표되면서 역시 근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까 6.6%. 또 한 번 올랐다는 거죠. 어. 이게 결국 시장에 엄청난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표됐던 이 물가 상승률 8.2%는 지난달보다도 떨어지고 고점보다도 떨어지고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그죠? 그래도 안정화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근거는 돼요.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점 찍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었죠. 그것에 부합하는 근거가 또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 8.1%보다 상회하고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야 이거 물가 도저히 안 잡힐나 보다. 약간 여러분 느낌은 불씨가 여러 군데 붙은 거예요. 네. 불씨가. 그러니까 원자재나 식료품이나 혹은 에너지 가격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반영돼 가고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면 밀가루 가격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면 가격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라면 판매되는 마트에서 판매된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불씨를 지펴서 물가가 계속 기조적으로 오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놀랐다. 음. 그래서 금리 인상 와 0.75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 주는 거죠. 어. 1%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이끄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이런 표현들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방송에서 그렇게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언급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근원 물가 지수를 볼 때 '혹시나 이제 물가를 못 잡고 있구나.' 요런 판단이 쪼금이라도 더 생겼다면은 네. 이런 '정점론이 쪼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 정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정점론이 맞다라는 그 근거들이 있을 거고 정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근거들이 있는데 정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하나 더 생긴 것뿐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 근거를 가감해 보면 저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전지전능한 게 절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견을 올리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어쨌든 물가가 정점이다라는 그 근거에 반하는 찬물을 끼얹는 수치가 하나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정점인 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그 동안에 이 교환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9.1%를 찍었었던 게 지난 6월, 그러니까 6, 7월 물가가 제일 고점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높은 물가대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20년 이후로 봤을 때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죠. 그리고 목표 물가가 2%라는 것을 여기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기준선을 훨씬 웃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여전히 이 상단에서 머물고 있다. 8%대의 물가 상승률에서 머물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하고 흐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네. 이게 팩트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을 초과하는 또 다른 CPI가 발표되진 않을 것 같다 음. 하는 정점론은 맞습니다. 근데 이 정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근래 물가 상승률인 거죠. 그죠? 근래 8.2%를 기록했고 지난달보다도 떨어졌고 지지난달 고점보다도 떨어졌고 근래 들어서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 그것은 어쨌든 정점을 더 지지하는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난 2월 이후로 8%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고물가 시대인 거는 확실하나 9.1%라는 정점을 찍고 아. 떨어진 것은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부정적 이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여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한 가지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지난 그 CPI 발표될 때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죠? 이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급등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음.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음. 여러분이 물가 안 잡힐 것 같아. 물가 이 정도 유지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실제로 시장에 전이돼요. 아까 네. 제가 불씨가 붙은 것처럼 근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쳐요. 앞으로 물가 계속 안 잡힐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니까 식당 아주머니도 메뉴판 가격을 고친다든가 직장에 가서 임금 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건비 올리고 비용 오르고 하다 보면 기업들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현상, 이거랑 근원 물가 상승률이 계속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현상, 이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제가 종합해 보면 그래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긴 하는데 쉽사리 잘 안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쉽사리 이 고물가 기조가 8%대 혹은 7%대 이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좀 그렇게 드려봅니다. 와, 이게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9.1에서 좀 꺾이면서 그래도 금방 또 잡힐 것 같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 안 잡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잡히긴 잡힌 거죠. 물가 네. 상승률이라는 면에선. 근데 이 고물가 기조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IMF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파이럴. 이게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네. 소용돌이 한번 빠지면 아. 헤어나올 수가 없듯이 고물가는 또 다른 고물가를 만들고 그 고물가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연준 위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도입하는 거예요. 0.75든 1%든 해서라도 빨리 이 스파이럴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 영원히 못 잡는다. 이런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뭐 0.75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0.5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금리 인상을 그 생각보다 오래 못할 것이다. 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쪼금 일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축이 일축이 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CPI 발표할 때마다 FMC 회의 내용 여러분께 즉시 분석할 때마다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그래도 안도감을 자꾸 주려고 노력해요. 주식 투자하라 이거죠. 주식시장에 들어와라. 이제 네. 싸다. 저점이다. 근데 아니었어라고 확인하는 과정. 계속 그런 여론몰이를 하고 아니네. 음. 여론몰이를 했는데 아니네. 잡힌 줄 알았는데 안 잡혔네. 계속 이런 음. 것들이 반복되는 국면이라고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 네. 그겁니다. 계속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주고 아니다. 아니었네. 안도감을 주고 그래서 싼가 보다. 담아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또 아니네. 이게 네. 계속 반복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쪼금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정지향적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 금리 정점 그리고 인플레가 꺾인 상태를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때까지는 맞습니다. 현금 주식 비중을 높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꺾이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서 들어가야죠. 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국면이 좀 계속되면 이런 발표 내용이 좀 지속이 되면은 교수님의 그 조언이 확실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투자를 음.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지금 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좀 비추어 가지고요. 네. 사실 이 줌 영상 찍기 전에 이제 대면 인터뷰를 할 때도 네. 2023년 그 그레이트 리세션 예. 그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2023년 경제 전망서를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안정지향적이신 분들은 2023 년도 현금 비중을 충분히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의사결정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레이트 좋습니다. 리세션. 네. 어쨌든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리고 몇 가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음. 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 7시 아침 7시죠. 7시에 업데이트를 해서 제 책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탈고를 다 해 놨지만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숫자들을 반영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는데 이 그림 보이시죠? 네. 네. 이게 국제 유가 전망인데 오늘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발표됐는데 보시면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에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22년보다 23년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리고 22년 4분기가 2분기가 고점이고 3분기, 4분기 떨어지다가 뭐 23년에도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높은 유가 시대에 맴돌지만 22년 2분기가 고점인 건 확실하다.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던 이야기랑 크게 다른 바 없고 감산 합의에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 이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웅달님하고 오늘 낮에 했었죠.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그런 영상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근거가 결국은 물가 정점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잠깐 막간의 홍보를 한다면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정확히 일주일 후에 제 책이 발간됩니다. 23년 경제 전망이고요. 이 책에 많은 내용을 담았으니까 참조하시고 여기 주제처럼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월드뱅크 보고서를 봤는데 너무나 흥미있는 주제를 담았어요. 그 보고서가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이 글로벌 리세션이 즉각적이냐? 지금 당장 오냐? 22년 하반기에 오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언제 오느냐 이거야. 다른 말로. 당장 내일 오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국면을 보면 이미 물가 상승세가 경제 성장률을 억눌러 가면서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로로 가고 있는 경제 국면입니다. 음. 그러니까 모두가 어렵다고 느끼는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보고서를 여러분께 펼쳐놓은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일반적으로 글로벌 리세션이 오는 경로가 이 회색처럼 와요. 베리언스가 좀 크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무너지는 이런 국면인데 지금 22년, 23년의 국면을 보면 지금 어.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리세션이 오는 경로가 보통 T-5, 그러니까 리세션의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전부터 뭔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리세션이 시작되고 진짜 본격화되는 그 시점은 아직 안 왔다는 뜻이죠. 어. 그래서 제가 이 리세션이라는 그 징후는 제가 특히 고용 충격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감하실 거라고 우리 웅달님하고 오늘 낮에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곧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23년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그래프인데 미국 경제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 여기까지죠. 빨간 선. 근데 어제 그저께 IMF의 수정 전망이 나왔고 제가 이걸 반영해서 책에 발간하느라고 책에는 최신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좀 반영을 했는데 역시 또 한 번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야기된 모습을 보면 아 미국 경제가 어, 정말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와 어렵지 않을 때 그게 좀 다릅니다.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컨디셔널이라고 보는데 자 미국 경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볼 때는 리세션 정도가 약한데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온다라고 전제했을 때 컨디셔널하게 봤을 때 그때는 세계 경제 침체가 더 명확해진다는 그 분석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22년 뭐 제가 11월이라는 그 기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주춤해지는 그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그 지점으로부터 이제 뭔가의 변화, 분기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또 내일도 여러분이 이 영상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과 또 오해와 확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국면이 있을 거고 23년에 본격적인 침체가 오고 22년 끝자락에 저점을 형성해서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세가 크게 기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의 전망에 기초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와, 그 월드뱅크에서 나온 그 그래프가 기억에 남는데요. T-1 지점까지 왔는데 아직도 T+3 이렇게 그 이상의 예, 기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인지를 오늘 낮에 우리 웅달님하고 네. 깊숙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게 네. 여러분이 체감 가는 수준의 그런 경기 침체는 아직 멀었다. 아직 어. 체감이 안 온 거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뭐 경상수지 적자 우리가 체감합니까? 그죠? 기업들이야 체감될 수 있겠지만 무역수지 적자 우리가 체감합니까? 체감 안 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23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교수님, 그레이트 리세션 경제 대전망 2023년 경제 대전망 나오면은 두 번, 세 번 꼭 보겠습니다. 예, 그냥 표지만 앞에다 네. 놓고 두 번, 세 번 봐주십시오. 아, 네.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요거는 조금 이제 우선은 CPI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네. 어제는 PPI가 또 발표됐었잖아요. 네. 혹시 그 PPI랑 이 CPI가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아, 그 개념적 차이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CPI는 그냥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CPI의 C는 이제 컨슈머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PPI에서 P, 이거 프로듀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음. 생산자. 제조 물가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PPI는 기업 간의 이제 도매 거래, 대량 거래를 하잖아요. 그때 형성되는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편제된 그 가격 같은 경우는 1차 거래 단계.
그러니까 도매라고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산자 판매 가격인 거죠. 물론 수입품 같은 경우는 수입업자의 판매 가격이 되겠죠. 예, 뭐 아니면 대량 도매상, 아니면 중간 도매상, 뭐 이런 급의 판매 가격. 예, 그 가격, 예를 들면 우리 저 가락시장에서 그때는 오이 하나씩 안 팝니다. 오이 한 박스씩만, 한 박스도 아니라 뭐 한 몇십 박스씩 판매할걸요, 네. 단위가. 그때의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그게 뭐 마트에 오고 그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달되는 그 간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PPI가 선행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근데 전년동을 대비해서 8.5% 올랐었거든요. 바로 어제. 근데 지난달에는 8.7%에서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망치 8.4%보다 0.1%포인트 올랐다고 어, 시장이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하물며 오늘은 예상치보다도 또 0.1%포인트 음, 높고 근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음, 엄청나게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 제일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적어도 일시적인 충격을 줄 것이다. 음, 그리고 아마도 연준에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를 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혹시 PC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네. 끝내려고 했는데 PC, 예, 좋습니다. 네. PC는 기본적으로 자 CPI하고 비교하면 CPI는 농무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농무부. 이게 농무부라고 한다면 뭐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농수산부, 농축수산부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상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예요. 그러니까 PC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그리고 정부도 구매하죠. 결국은 전체 음, 소비량의 기초에서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이게 이 PC의 특징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네. 말씀 나왔으니까.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9월 FOMC 회의 있자마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던 그 숫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해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되는 PCE가 뭡니까? 물가 상승률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 예, 그 기준이 되는 게 PC인 거예요. 아, 결국은 이 PC의 기초에서 개인 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소비 지출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 개념인데요. 이것의 기초에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준은 경제 전망할 때 CPI가 아닌 PC를 가지고 한다. PC 전망치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PC도 또 중요하고, PC는 상대적으로 월 말에 나오죠. 월 말. 예, 그리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는 월 중간 이 지점 13일 정도, 예, 요 정도의 발표가 됩니다. 아, 네. 아유, 교수님, 제가 너무 기초적인 거를 여쭤봐 가지고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예, 근데 너무 네,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맨날 네. 들어도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언제든 예, 네. 말씀 주십시오. 아, 네. 교수님, 그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즉시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한국 장이 될지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큰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투자가 되어 계신 분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올립니다. 네. 위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교수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네. 여러분 다음 그러면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감사합니다. 남자 김광석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달TV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